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회사를 나오는 순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퇴사하는 순간 이어지지 않는 기술이라면 남의 땅에 열심히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주인이 쫓아낼 수 없는 내 땅에 나의 건물을 올려야 해요. 퇴직 이후에는 60 이후에는 저희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꼬북님들, 여러분은 직장인인가요? 직업인인가요? 나는 10년 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직장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이죠. 고민하는 직장인을 위한 인생 코칭 책을 소개합니다.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김호, 김영사. 직장인과 직업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나의 업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나와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직업인이고요. 이 위기의 시대엔 직장이 아니라 직업만이 내 삶을 보호할 수 있어요. 직장인은 누구나 소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소득의 정의를 직장에서 회사가 주는 연봉으로만 생각하면서 높은 직책과 그에 따른 연봉 인상에만 기대하는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만들지 못하고 관리자로만 지내다 나오게 되면 조직을 떠나는 순간 소득은 급격히 떨어진다. 경영학자인 조동성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디지털 업무 환경이 가속화되면 실무자와 최종 결재권자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수평적 조직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관리자는 전문직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드라마 PD가 그래요. 제가 작가, 유튜버, 강연자라는 직업을 새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100세 시대에는 직장 근속 연수보다 우리 수명, 기대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직업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새로운 기술을 장착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도만 갖고 고민을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의도의 상태다. 그 일을 하기 위한 의도를 실행으로 바꾸기 위한 자원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데 씁니다. 남의 땅에 건물 올리지 말라라는 말 아세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회사를 나오는 순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퇴사하는 순간 이어지지 않는 기술이라면 그건 남의 땅에 열심히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주인이 쫓아낼 수 없는 내 땅에 나의 건물을 올려야 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MBC 드라마 안 만들고 지 책을 쓰고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퇴직 이후에는 60 이후에는 저희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직의 타이밍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안 풀릴 때 나가지 말고 잘 나갈 때 나가야 한다고. 자, 회사에서 이상한 상사를 만나거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가잖아요. 이렇게 좀 위축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판세를 잘못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직과 관련해 들었던 가장 중요한 말은 저점이 아닌 고점에서 옮겨라 라는 어느 헤드헌터의 조언이었다.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 일이 안 풀릴 때 혹은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이직을 고민한다. 이는 마치 주식을 가격이 낮을 때 파는 것과 유사하다. 고점에서 옮기라는 말은 다시 풀어보면 무엇인가 익숙해질 때 옮기라는 말이다. 익숙하다는 말은 더는 배움이나 자극이 없다는 말이다. 커리어를 개발하면서 익숙함은 경계의 대상이다. 성장이 멈추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가장 비싼 꿀팁을 너무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또 나눠야죠.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이 두 가지 전략을 펼친답니다. 하나는 proving, 또 하나는 improving. 입증하는 전략과 개선하는 전략. 전자의 목표는 직장 내에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 후자의 목표는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것이래요.
자, 전자는 직장인의 삶, 후자는 직업인의 삶을 지향한다고 보면 되겠죠. 경쟁적으로 자신을 입증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사람보다 성취를 목표로 개선하는 전략을 취했던 직장인이 결국에는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역설적이다. 무언가 입증하려는 직장인은 자신이 개선할 점이 별로 없으며 이미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기 때문이다. 전자를 도착형 마인드셋, 후자를 성장형 마인드셋이라 부른다. 두 가지 전략이 직장 내에서 어떤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지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입증하려는 사람은 후배가 요청하지 않을 때도 가르치려고 든다. 반대로 개선하려는 사람은 후배가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만 평소에는 선배나 동료는 물론이고 후배에게도 배우려고 한다. 둘째, 입증하려는 사람은 익숙한 분야에만 머문다. 새로운 분야에서는 자신이 무언가를 입증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개선하려는 사람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셋째, 입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상사가 휴가 갈 때가 아니면 휴가도 가지 않는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선하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휴식은 창의적으로 일하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 않아요? 야, 그 인간은 입증하려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그 업무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심한 꼰대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복수는 뭐냐? 나는 개선형 인간이 되어야겠다.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나은 나 자신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임프루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입증하는 사람인가 개선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직장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법부터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이 가득한 책. 일의 기술과 철학을 공부하려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임프루브, 개선하려는 사람이에요. 그 노력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